단기적으로는 새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 때문에 몰릴 것 같습니다만 결국 실수요자들은 살기 좋고 저렴한 쪽으로 많이 몰리거든요. 여기가. 물론 GTX 이제 여기가 비 노선에 대한 호재도 있긴 합니다만 이거는 또 언제 될지도 모르고요. 또 이 지역이 지금 이 세 개 단지가 한꺼번에 입주를 하게 되면 2020년, 21년, 22년까지 약 5천 세대 정도가 입주를 해요. 5천 세대. 그러면 이 서울에서 5천 세대면 얼마 안 되는데요. 지금 이 호평 평내에서 5천 세대라고 하면 글쎄요, 저는 이 입주 물량, 그러니까 전세 거의 대부분 투자자실 텐데 이 5천 세대에 대한 전세 물량을 맞히는 것 자체도 만만치 않을 걸로 예상이 되고 전세 물량이 계속 누적게 되면 프리미엄이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단기적으로.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남양주 호평동 두산 알프하임요. 그거 좀 전망이 궁금해요. 두산 알프하임 내년에 입주 예정인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내년 1월 달이요. 내년 1월 달에 입주 예정인데 전망이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 네, 대표님 의견 바로 들어볼게요. 대표님.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요거 알프하임은 그러면 지금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거주 목적이세요? 아니면 투자 목적이세요? 투자요. 아, 투자시죠? 네, 자, 그러면 저는 지금 어느 정도 피가 좀 붙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지금 최근에 이 비규제 지역으로 투자처들이 계속 옮겨가면서 당분간은 이 지금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 상승한 게 좀 갈 거는 같거든요. 네, 근데 가급적이면 저는 올해 안에 좀 매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가 보니까 2021년 1월, 그러니까 내년 초에 입주잖아요. 그죠? 네, 입주하시기 전에 좀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정도 네. 차익 실현하시고 양도소득세를 내시더라도. 네, 예, 왜 그런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지금 이제 이 알프하임이고요. 2021년에 입주잖아요. 그거 보면 이제 네. 호평 평내역이랑 뭐 지하철역은 좀 가깝긴 합니다. 그런데 지도를 조금 제가 좀 넓게 보면 네. 지금 이 호평이나 평내 쪽에서 신규 아파트 입주하는 물량들이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뭐 두산이라든가 그리고 이 아래쪽에도 한 2개 단지가 있고 그런데 이 호평 평내역 주변에 있는 기존 구시가지, 그러니까 구시가지라고 뭐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기존 아파트들이 훨씬 더 입지가 좋고 가격도 저렴하고 편의시설도 많고 교육도 좋거든요, 여기가. 근데 신축 아파트들은 그러니까 신축이라는 장점 외에는 뭐냐면 지하철역과도 거리가 멀고 여러 가지 커뮤니티 시설이라든가 기반 시설이 약간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평촌이라는 지역, 그러니까 평내라는 지역은 평내죠. 평촌이 아니라. 평내라는 지역은요. 아무래도 투자자보다는 실거주자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말씀드린 지역 신축 아파트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사는데 약간 기반 시설에 대한 부족함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새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 때문에 몰릴 것 같습니다만 결국 실수요자들은 살기 좋고 저렴한 쪽으로 많이 몰리거든요. 여기가. 물론 GTX 이제 여기가 비 노선에 대한 호재도 있긴 합니다만 이거는 또 언제 될지도 모르고요. 또 이 지역이 지금 이 세 개 단지가 한꺼번에 입주를 하게 되면 2020년, 21년, 22년까지 약 5천 세대 정도가 입주를 해요. 5천 세대. 그러면 이 서울에서 5천 세대면 얼마 안 되는데요. 지금 이 호평 평내에서 5천 세대라고 하면 글쎄요, 저는 이 입주 물량, 그러니까 전세 거의 대부분 투자자실 텐데 이 5천 세대에 대한 전세 물량을 맞히는 것 자체도 만만치 않을 걸로 예상이 되고 전세 물량이 계속 누적게 되면 프리미엄이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단기적으로.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년 입주 전에는 좀 매도하시고 나오셔라.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향후 전망을 따져봤을 때 입주 전에는 매도하는 게 좋겠다라는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조금 더 고민해 보시기 바라고요.